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 속담. 고장난명,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한자식 표현이 그래서 있겠죠. 영어 표현 가운데에는 It takes two to tango. 탱고를 추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도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탱고의 나라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내년 1, 2월 중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답방할 경우에 북미 간의 남은 합의를 다 이행하기를 바라고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북한의 비핵화, 미국의 대북 제재 등 현안을 함축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숨가쁜 실천 과정으로 어떻게 연결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추게 될 탱고의 경연, 관전의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한동대 박원돈 교수로부터 G20 한미정상 김정은 답방 불씨 살렸나 이런 주제로 관련 이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시한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사는 그러면 도대체 언제쯤 끝나게 되는 걸까요? 정기국회 지금 회기가 9일까지인데요. 네네. 과연 그때까지 끝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마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도 이제 종료가 됐고요. 소소위 형태의 비공식 회의체만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속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예. 3당 예결위 간사들이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고 막판에 이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까지 이제 참여를 해서 네네. 단판을 지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짬짬이로 끝나는 거 아니냐 국민적 우려가 지금 굉장히 높죠. 네네. 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도 오늘까지는 어떻게 좀 마무리해보자. 예.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밤새워서라도 그렇게 지금 하자는 입장이고 그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7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때 처리하자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 이슈는요. 이 박사님 여기 끝내신 다음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좀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자꾸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알려진 내용 말고 새로운 내용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원 교체된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그 특별감찰반 말고 민정비서관실 그리고 공직기관 기강 비서관실 감찰반원들도 함께 골프를 쳤다. 네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원대 복귀한 이번 사건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검찰 출신의 이제 김모 비서관 과기정통부 5급 사무관 채용에 이제 지원을 했고 네네. 이와 관련해서 과기정통부 3급 감사관 비위 보고서도 만들어서 좌천시키는가 하면 네네. 유영민 장관하고 뭐 이야기를 해서 채용 약속까지 받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단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런 보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물이 정부 기관장들을 수시로 만나서 민원을 하고 다녔다. 예, 산자부 쪽에 뭐 아는 기업 청탁했다.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물전을 지키라고 고양이를 배치했더니 고양이가 그냥 생선을 먹는 격이에요. 그러게 말이죠. 예. 그러면 안 되죠.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뭔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고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문제에 대해서 평화 정착의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뉴질랜드로 향하는 그 비행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네. 연내 답방은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렸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또 함께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김 위원장은 자신이 약속한 것은 꼭 지킨다. 연내 답방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강경화 장관도 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하고 최근에 만난 자리에서 서울 답방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동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또 언급을 했어요. 예, 예. 청와대 라든가 통일부 쪽에서는 일단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 같고요. 결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올지 말지 여기에 지금 이제 마지막 선택이 좀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네네. 생각이 됩니다. 네. 약속한 것을 꼭 지킨다. 이 말 들으니까 제가 최근에 미셸 오바마의 자서전을 읽었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 3가지. 열심히 일하고 많이 웃고 약속은 꼭 지켜라. 3가지를 실천했다. 이런 얘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쉽진 않죠. 네. 네. 자, 한유총 지도부의 온건파 협박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한유총의 권모 비대위원을 비롯한 한유총 내 이제 강경파 한 15명 정도가 지난 1일 서울지회 사무실을 찾아가서 난동을 피웠다는 건데요. 네네. 그 이유는 이제 서울지부 박영란 지회장이 지난달 30일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이제 사실은 비대위하고 좀 결이 다른 입장을 좀 밝혔어요. 네네. 유아학습권 침해하거나 학부모 불안 야기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폐원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네네. 한 거고요. 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정부의 에듀파인 좀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면 좀 사용할 의지도 좀 내비쳤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금 이제 거북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박 회장을 찾아가서 유치원 폐원이라든가 에듀파인 거부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하라라고 상당히 압박을 네네. 했고 충돌을 피해서 자리를 떠나려고 하니까 서울지회 집행부를 막아서고 이 과정에서 약간 좀 물리적인 서로 밀고 당기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이후에도 서울지회 부회장 등을 이제 사무실에 이제 붙잡아 놓고 자신들이 작성한 성명서를 발표하라고 이제 압박을 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좀 이제 이게 더욱더 논란이 되는 것이 이번에 실력 행사에 나섰던 분들 중에는 지난달 초에도 온건파 유치원장들을 상대로 해서 폭력을 행사한 또 그런 또 전력이 있다 그래요. 글쎄요. 폭력이 이게 좀 용인돼서는 안 되겠죠. 네네.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에 프랑스 파리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폭력 시위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90일 이후에 평화가 될 것인지 확전이 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분위기는 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1일 시진핑 주석하고 업무 만찬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90일 동안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무역 전쟁 휴전에 이제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중국은 상당한 양의 농업, 에너지 산업 제품들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데 합의를 할 것이고 예. 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즉각 구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 주석이 좀 약간 양보를 한 것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후 이제 90일 동안에 이제 강제적인 기술 이전이라든가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범, 서비스와 농업 문제에 대한 구조 변화 이런 협상을 이제 진행을 한다 그러고요. 이게 이제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1월 1일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의 관세 25%로 인상하는 조치하기로 했던 네네. 거. 그거를 이제 재결한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인 좀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미중 갈등이라는 것이 참 좀 심각한 사안이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 꼭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어제가 처리 시한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제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처리해도 사실상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리가 가능할까요? 협상 대표 중 한 분이시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너무 바쁜 일정 소화하고 계실 텐데요. 예산안 심사 처리 상황이 지금 언제까지 와 있는 건가요? 몇 % 정도까지 된 것인지요? 뭐 상당 부분 지금 와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네네. 예, 예결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들을 예. 소소위를 가동해서 네네. 예결위의 3당 간사들이 지금 집중 심사를 주말에 했고요. 예. 이제 오늘 아마 그동안 합의되지 못한 것들을 다 추려서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표 간에 같이 모여서 심사를 하면서 감액 규모를 확정을 해야지 네네. 그다음 이제 증액을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흔히 감액하는데도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데 아직 감액이 끝나지도 않아서 증액을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릴 텐데 그렇다면 본회의 처리는 오늘 좀 어렵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미 12월 2일이 법정 처리 시한이기는 한데요. 네네. 예, 정부 안을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면 오늘 뭐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이제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해서 수정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제는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어느 부분이 가장 민감합니까? 남북협력기금 일자리 예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 예산을 이 현 정부 들어서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서 약 54조 원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네네. 생각만큼 효과가 지금 있지 않은 것은 또 사실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또 국회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똑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가장 효과가 높은 분야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남북경제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비핵화의 진행 정도 또 네네. 남북 간의 제재 완화 이런 것들과 서로 맞물려 있어서 예. 여야 간에 이제 예측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좀 대화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흔히들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뭐 카통 예산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은요. 네네. 그 2년 전부터 적어도 쪽지 예산은 이제 아예 없어졌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증액 심사 소위 증액을 하게 될 경우에도 네네. 미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은 증액이 필요합니다라고 미리 그거를 제출해 놓지 않으면 네네.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증액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몇몇 의원들이 쪽지 예산처럼 이렇게 넣어가지고 증액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네네. 이제 밀실 깜깜이 예산에 대한 비판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취소하기 위해서 비록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않지만 예. 3당 간사 또 국회의 예결위 직원 기재부의 차관 예산실장 담당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과거에 소위가 이루어져서 토론하고 심사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회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과거의 편법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예, 저는 과거처럼 그렇게 통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네네. 과거의 쪽지 예산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갑자기 힘 있는 의원들이 쪽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예산에 반영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적어도 그런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예. 소소히 그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인 의원들도 그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처리 변수 가운데 하나가 지금 선교제 개편해가지고 이것이 좀 맞물려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원활하게 처리되기가 더욱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예산안 처리와 연기하는 선거제 개편 문제를 지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세 당이 선거제 개편을 서로 공동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네.
정기 국회 내에 이 세 당은 예산안과 선거제도에 관한 대강의 처리를 반드시 합의를 같이 해서 예. 동시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대 양당이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또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오늘 정개특위 전체 회의 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네. 이 정개특위가 끝난 다음에 오후에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것들을 정리해서 예. 선거제도에 관한 대강의 몇 가지의 안을 아마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안이 나오면 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내 토론을 좀 내일이건 모레건 네네. 집중적으로 좀 토론을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같이 처리되기를 희망을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세 당은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 연계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연계 처리가 뭐 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네네. 좀 두 당이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 하는 시점에 이 선거제도에 관한 대강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네네.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갖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를 합니다. 예, 또 다른 굉장히 그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 박용진 3법과 같은 이런 주요 그 국정협의체에서 합의했던 법안 처리들 정기 국회 내에 가능할까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금요일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박용진 3법이 상당히 급물살을 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예. 이 박용진 3법을 당초 민주당도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보다는 여야가 서로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동안에 당초에 박용진 3법의 원안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네네. 또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나름 어느 정도 존중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는 오늘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기 국회 내 처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좀 단정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저는 처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마 오늘 법안 소위를 통과해도 네네. 정기국회가 12월 7일인데요. 예. 그때까지 지금 통과시키기는 굉장히 좀 빡빡한 일정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오늘 좀 가능한 한 최대한 매듭을 질 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감반 전원이 교체되기도 했었고요.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사실 지금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이고 청와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네. 청와대가 계속 밝히고 있지 않고요. 예.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네. 최근에 청와대 직원의 시민 폭행 사건 또 음주운전에 이어서 계속 이런 비위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기강회의가 대단히 심각하다. 네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조국 수석이 8월에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고 소위 어영부영하면서 처리하지 않았나라고 네네. 하는 지금 그런 비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조국 수석이 그동안의 인사검증 실패와 낙하산 인사 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지난 12월 중순경에 해임을 촉구한 바가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수석이 경질이 되어야지만이 이 부분에 관해서도 명확한 사실규명이 될 수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네. 조 수석이 대통령을 정말로 위한다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사퇴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것을 올해 안에 사퇴로서 매듭 지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요?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네네.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면 저는 결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기강회의가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권력의 오만이고요. 네네. 또 지지율에 심취해서 이 내부적으로 네. 제대로 기강이 확립되지 못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이제 권력이 세지고 자신에게 청와대로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분수를 잃고 이 내부 통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예. 저는 지금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가 그 자리가 지금 임명되지 않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네네. 지금 시점에서는 반드시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별감찰관이 있는 거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네네. 또 법적으로 지금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법 위반 상황을 계속 지금 지속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청와대에 제가 갔을 때 대통령께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해주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여당이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청와대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그럼 청와대가 이번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불씨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기회로 청와대가 일신을 해서 네네. 좀 고삐를 다잡고 국정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네네. 대통령께서도 이번 기회에 청와대의 힘을 과감하게 줄이고 네. 이 조직도 줄여서 내각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문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이슈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전문가들 의견도 좀 다양합니다만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로 가는 공군 1호기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펼쳐질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긍정을 확신했습니다. 한미 정상 간 단독회담 그 이후의 메시지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그리고 그간의 합의에 따른 남북미 간의 비핵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이 또 어떻게 또 준비되고 있는지 그것도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한동대학교의 박원건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G20 행사에서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회담 어떻게 보셨는지요?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핵심은 결국 말씀하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문제가 얘기가 됐었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우리 문 대통령이 또 따로 비행기 안에서 백브리핑식으로 얘기를 한 것도 있고요. 예. 아마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한 4가지 핵심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역시 우선순위는 대북 제재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북한 비핵화를 추동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핵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이 대북 제재 유지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북한을 오히려 끌어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대북 제재 때문에 지금 교착 상태를 못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느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둬야 될까요? 글쎄 이게 한국과 미국의 약간의 인식이라기보다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이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지금 나온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제재가 계속 진행이 돼야 유지가 돼야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네. 한국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제재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죠. 문 대통령도 이번에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을 했고요. 다만 북한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 상응 조치가 이제 같이 돼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계속 동기가 부여가 되고 과정이 진행이 된다. 이제 그런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미 관계 불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G20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불화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지요? 이게
국가 간의 관계에서 불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견, 서로 다른 의견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 같은 마음을 계속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한미 정상 간의 그런 대화와 또 협의가 자주 이루어지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더구나 북한 비핵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간의 어떤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도 맞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네. 실무 그 워킹 그룹이 이제 한미 간에 구성이 됐고요. 그 안에서 물론 이제 미국이 한국에 어떻게 보면은 그 남북 관계가 북한 비핵화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어가 있지만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도 북미 간의 그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이 배제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서로 간의 입장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만들어 놓고 계속 그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해본다면은 12월 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그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이거는 뭐 북한한테 지금 달려 있습니다. 네네. 사실 북한한테 공이 지금 넘어간 지는 좀 됐고요. 네네. 11월 8일 날 원래 그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는데 북한이 뭐 일정을 이유로 일단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후에 최소한 미국이 2번 이상 더 고위급 회담을 요청을 했는데 북한이 지금 대답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연내 답방 같은 경우에도 한국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또 뭐 일단 좀 보류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입장입니다. 북한이 좀 장고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상응 조치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북한이었는데 미국이 상응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이전과는 다르게 강경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선행해라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북한이 뭐 지난 오랜 기간 해왔던 이른바 벼랑 끝 외교를 통해서 판을 흔드는 거. 네네. 아니면 지금 북한은 사실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이 비핵화 관련돼서 뭐 미국이 좀 원하는 수준의 새로운 카드를 내미는 거. 네네. 아마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제 생각에는 벼랑끝의 그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새로운 카드를 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답방과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그런 시간표가 빨리 돌아갈 수 있겠죠. 새로운 카드 가운데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10월 21일이랑 11월 20일 날 그 한국의 주한 미 대사 해리스 대사가 강연에서 밝힌 건데요. 지난 4차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기존의 그 풍계리 동창리 말고 미사일 시설이라든지 핵 재처리 시설에 북한이 있는 핵심 시설을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 힌트를 줬다라고는 얘기를 최소한 뭐 2번 제가 이제 공개석상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영변은 아닌 것 같고요. 영변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시설을 뭐 미국이들 그 원하고 있는 신고 검증 폐기 형태로 진행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라 조치라고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1월쯤에 서울에서 남북미 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점쳐볼 수는 없을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미 이 3자 회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이 사실 당사자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가장 좋은 형태는 남북미가 북한 비핵화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은데 현재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북미 간의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은 남북 간에 따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좋기는 세계가 다시 이게 남북미가 이제 모이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 그 돌파가 마련돼야 되고, 그리고 남북 간에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있으니까 그것이 따로따로 이뤄진 후에 남북미가 같이 모이는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요. 결국 남북미가 모인다는 것은 종전선언이죠. 그렇죠.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면 언젠가는 남북미가 모여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할 경우 북미 간의 남은 합의를 다 이행하기 바라고,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말을 전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네. 답방을 할 경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한테 좀 전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지금 어쨌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뭐 3군데 정도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를 지금 우리 뭐 상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지난 10월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4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은 과연 북미 간에 실질적으로 상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이것이 지금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일종의 화법인데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분명한 미국의 입장을 이미 보여줬고 제시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뭐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갖고 와라. 이런 식의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조금 그런 어떤 상황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대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8시 뉴스 듣고